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과 같이 일하기 시작하면 말투가 더 날카로워질까요? 분명히 남보다 더 가까운 사람인데 이상하게 남에게는 참는 말도 배우자에게는 쉽게 튀어나옵니다. 그걸 왜 그렇게 해? 몇 번을 말했는데 아직도 몰라? 내가 다 해야 돼? 당신은 왜 항상 그런 식이야? 처음에는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혼자보다 둘이 하면 더 든든할 것 같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일하는 시간이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적하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같이 일하면 안 되는 부부인가?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왜 일만 하면 싸울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미워질까? 그런데요. 부부가 함께 일할 때 자주 부딪히는 건 꼭 사랑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있는데 역할이 겹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에서는 남편이고 아내인데 일터에서는 동업자이고 직원이고 대표이고 책임자이고 때로는 평가자가 됩니다. 이 역할들이 한 사람 안에서 뒤섞이면 말 한마디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라 감정의 상처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함께 일할 때 왜 자꾸 부딪히는지, 그 안에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일과 사랑을 조금은 분리할 수 있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일을 함께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남편은 실행력이 좋았습니다. 아내는 꼼꼼했습니다. 남편은 새로운 일을 빠르게 시도했고 아내는 빠진 부분을 챙겼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장점이 잘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이 추진해줘서 좋아. 당신이 꼼꼼해서 내가 놓친 걸 잡아주네. 이렇게 말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장점이 갈등의 이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 일단 해봐야지. 그러니까 매번 뒷수습은 내가 하잖아. 생각 좀 하고 움직이면 안 돼?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사실 두 사람은 둘 다 일을 잘하고 싶습니다. 둘 다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둘 다 잘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표현은 점점 이렇게 바뀝니다. 당신은 왜 늘 급해? 당신은 왜 늘 부정적이야? 당신은 왜 말을 그렇게 해? 당신은 왜 내 말을 무시해? 처음에는 일의 방식이 달랐을 뿐인데 나중에는 사람 자체를 문제 삼게 됩니다. 이때부터 부부는 힘들어집니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평가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역할의 경계입니다. 부부에게는 원래 여러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 아내, 엄마, 아빠, 가족의 구성원, 서로의 편, 서로의 쉼터. 그런데 같이 일을 시작하면 여기에 새로운 역할이 들어옵니다. 대표와 파트너, 결정하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 기획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돈을 관리하는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과 뒤에서 처리하는 사람. 문제는 이 역할이 퇴근과 함께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사 동료와 다퉜다면 퇴근 후에는 각자의 집으로 갑니다. 사장님에게 한 소리 들었다면 속상해도 일단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함께 일하면 그 사람이 퇴근 후에도 내 옆에 있습니다.
낮에는 업무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저녁에는 밥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일 왜 그렇게 처리했어? 라고 말하던 사람이 잠시 뒤에는 밥 먹었어? 라고 묻습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이건 일 이야기였지. 나를 미워해서 그런 건 아니지.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나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일터의 상처와 집안의 감정을 칼로 자르듯 분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일할 때는 업무 갈등이 감정 갈등으로 넘어오기 쉽습니다. 내가 실수한 걸 지적한 건데 왜 이렇게 서운하지? 일 얘기였는데 왜 나를 무시하는 것 같지? 방금 그 말이 왜 이렇게 오래 남지? 이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듣는 말은 그만큼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는 지적은 그냥 불쾌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하는 지적은 가끔 이런 뜻처럼 들립니다. 당신은 부족해. 당신은 믿을 수 없어. 당신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 물론 상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이 주는 느낌이 훨씬 크게 남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 자주 생기는 두 번째 심리는 내 편이 사라진 느낌입니다. 원래 배우자는 세상에서 돌아와 기대고 싶은 사람입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늘 진짜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면 사실 정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저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 많이 힘들었겠다. 오늘도 애썼어. 일단 좀 쉬자. 그런데 함께 일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힘들었던 그 일을 상대도 함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부분도 알고 있고, 내가 놓친 부분도 알고 있고, 내가 부족했던 순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로받고 싶은 순간에도 상대가 먼저 해결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 그건 당신이 준비를 덜 해서 그래.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틀린 말을 들어서만 상처받는 게 아닙니다. 맞는 말도 차갑게 들으면 상처가 됩니다. 특히 배우자에게는 정답보다 먼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많이 버거웠지. 당신도 애쓰고 있는 거 알아. 일단 마음 좀 가라앉히자. 그런데 같이 일하는 부부는 이 공감의 순서를 자주 놓칩니다. 왜냐하면 머릿속이 이미 일 모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쳐야 할 것, 처리해야 할 것, 손해보지 말아야 할 것, 다음에는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생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그 순간 동업자가 아니라 내 편을 원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한쪽은 말합니다. 나는 해결해 주려고 한 건데 왜 화를 내? 다른 한쪽은 말합니다. 나는 해결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였어. 둘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하는 순서가 다른 겁니다. 한쪽은 해결이 먼저이고 한쪽은 공감이 먼저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는 이 순서를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게 조언인지 위로인지 판단인지 그냥 들어주는 것인지 말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심리는 가까우니까 막 말해도 된다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조심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에게는 웃으면서 말합니다. 혹시 이 부분만 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확인 안 했어. 남에게는 부드럽게 말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왜 그럴까요? 편해서 그렇습니다. 익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정도 말은 이해하겠지. 부부 사이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그런데요. 부부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말 중 하나가 바로 이 말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이 말은 상대의 마음을 아주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는 분명히 아팠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는 말투가 실력보다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오래 가려면 상대가 무너지지 않게 말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떤 말을 하면 상대가 움찔하는지, 어떤 지점을 건드리면 자존심이 상하는지, 어떤 표현이 상대를 무력하게 만드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가장 아픈 말을 꺼내기 쉽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래. 당신 때문에 일이 안 돼. 당신은 사업 체질이 아니야. 당신이 끼어드니까 더 복잡해져. 이런 말은 업무 피드백이 아닙니다.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일은 다시 고칠 수 있지만 자존심에 난 상처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서는 그 상처가 일터에서 끝나지 않고 생활 속으로 따라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다음 날 다시 일할 때도 생각납니다. 어제 그 말 진심이었을까? 나를 그렇게 보고 있었나?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부부에게는 업무 능력만큼이나 말의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꼭 바로잡아야 할 오해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다 자주 싸운다고 해서 꼭 사이가 나쁜 부부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심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사람은 빨리 성장하고 싶고 다른 한 사람은 안정적으로 가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기 싫고 다른 한 사람은 위험을 줄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도전이 중요하고 다른 한 사람은 준비가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싸움입니다. 하지만 안쪽을 들여다보면 두 사람 모두 관계와 일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마음이 서로에게 다르게 표현된다는 겁니다. 추진력이 강한 사람은 상대의 신중함을 답답함으로 느낍니다. 신중한 사람은 상대의 추진력을 무모함으로 느낍니다. 꼼꼼한 사람은 상대의 빠른 결정을 대충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빠른 사람은 상대의 꼼꼼함을 자신을 믿지 않는 태도로 오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상대의 방식이 나를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방식대로 불안을 줄이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남편이 계속 확인하려 드는 건 아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계속 걱정하는 건 남편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함께 감당해야 할 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말투는 서툴 수 있습니다. 상대의 방식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생각보다 단순히 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 책임감, 인정받고 싶은 마음,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 혼자 감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 부부 갈등을 풀려면 먼저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감정을 봐야 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말해? 에서 멈추면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무엇이 불안해서 그렇게 말하는 걸까? 여기까지 가면 이해가 시작됩니다. 함께 일하는 부부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부가 같이 일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역할의 선입니다. 누가 무엇을 결정할지, 누가 무엇을 맡을지, 어디까지는 의견을 내고 어디부터는 담당자의 선택을 존중할지 정해야 합니다. 역할이 정해지지 않으면 모든 일이 간섭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고객 응대를 맡았다면 상대는 옆에서 계속 말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재정을 맡았다면 상대는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매번 의심하듯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기획을 맡았다면 상대는 의견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판단을 매번 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역할이 없으면 왜 내 일에 끼어들어가 되고, 역할이 있으면 이 부분은 당신 담당이니까 내가 존중할게가 됩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존중은 거리에서 나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의 모든 영역에 들어가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말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는 반드시 피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절대 안 변해. 당신 때문에 망한다. 내가 다 해야 돼. 이럴 거면 하지 마.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대를 방어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문제라는 뜻은 아니고 이 방식은 조정이 필요해 보여. 내가 지금 조금 예민하게 들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고 싶어. 나는 이 상황에서 혼자 부담을 느꼈어. 다음부터는 역할을 나눠서 해보면 좋겠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앞의 말은 사람을 공격합니다. 뒤의 말은 상황을 조정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는 문제와 사람을 분리해야 합니다. 당신이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 방식에 조정이 필요해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 한 문장만 바뀌어도 싸움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셋째, 퇴근선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 가장 쉽게 무너지는 게 바로 퇴근입니다. 집에서도 일 얘기, 밥 먹으면서도 일 얘기, 차 안에서도 일 얘기, 잠들기 전에도 일 얘기. 이렇게 되면 부부는 쉬지 못합니다.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계속 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부부일수록 의식적으로 퇴근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정할 수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업무 이야기를 하지 않기. 식사 중에는 지적이나 피드백 하지 않기. 침실에서는 일 이야기 꺼내지 않기. 중요한 결정은 감정이 가라앉은 다음 날 이야기하기. 이런 규칙이 딱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마음이고 관계는 습관입니다. 좋은 마음이 있어도 나쁜 습관이 반복되면 관계는 지칩니다. 함께 일하는 부부에게 퇴근선은 단순한 시간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만 하는 사이가 아니다. 우리는 다시 부부로 돌아올 시간이 필요하다. 이 선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현실 조언이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 회의와 대화를 구분해야 합니다. 회의는 일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대화는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가 회의와 대화를 섞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말합니다.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남편은 바로 회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바꾸고 고객 응대는 이렇게 해. 아내는 더 서운해집니다.
나는 지금 회의하자는 게 아니잖아. 반대로 남편이 말합니다. 이 부분은 빨리 결정해야 해. 아내는 감정 대화로 받아들입니다. 또 나를 몰아붙이는 거야? 이렇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정하면 좋습니다. 지금은 회의로 이야기할까? 마음 이야기로 할까? 단순한 문장이지만 효과가 큽니다. 나 지금 해결책 말고 그냥 들어줬으면 좋겠어. 지금은 감정보다 결정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야. 이건 일 이야기로만 하자. 사람 문제로 가져가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가장 위험한 건 상대가 지금 어떤 모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은 회의 중인데 한쪽은 상처받고 있습니다. 한쪽은 해결 중인데 한쪽은 위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쪽은 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한쪽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대화의 제목이 필요합니다. 이건 업무 회의야. 이건 마음 이야기야. 이건 역할 조정이야. 이건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야. 제목이 정해지면 말도 덜 엉킵니다. 함께 일하는 부부가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기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려고 일하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갈등 중에는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배우자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나를 막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내 실수를 지적하면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배우자가 다르게 하자고 하면 내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보면 우리는 원래 같은 편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를 이기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이 잘 살아보려고, 같이 성장해 보려고, 같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보려고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을 잊으면 일은 전쟁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기억하면 갈등은 조정의 과정이 됩니다. 부부는 완벽히 맞아서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지만 맞춰가며 함께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빠르고 한 사람은 신중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각적이고 한 사람은 계산적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을 잘 보고 한 사람은 숫자를 잘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작을 잘하고 한 사람은 마무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 다름이 싸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잘 나누면 팀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상대의 다름을 고쳐야 할 단점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나와 달라가 아니라 당신의 다른 점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일할 때 다름을 없애려고 하면 지칩니다. 하지만 다름을 역할로 나누면 관계가 조금 편해집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모든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부는 너무 성향이 달라서 같은 공간에서 계속 일하는 것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부부는 돈 문제만 나오면 감정이 격해지고 어떤 부부는 지시와 통제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모든 일을 함께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함께 일한다는 건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함께하기 위해 일부러 떨어져 일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을 나누고 업무 시간을 나누고 담당 영역을 나누고 보고 방식만 정해도 갈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각자 일하고 오후에 30분만 회의하기. 중요한 결정은 같이 하되 실행 방식은 담당자에게 맡기기.
감정이 올라온 날은 그 자리에서 결론 내리지 않고 다음 날 다시 이야기하기. 이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함께 일하는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항상 같이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는 가까이 있고 필요할 때는 물러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거리두기는 사랑이 식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오래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게 꼭 해주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애쓰는 거 알아. 내가 말투가 날카로웠다면 미안해. 일 문제 때문에 당신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 방식은 조정하되 서로의 마음은 지키자. 오늘은 일 얘기 그만하고 그냥 부부로 쉬자. 이런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계에서는 거창한 해결책보다 작은 인정 한마디가 먼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인정받는 곳에서 힘이 납니다. 배우자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완벽한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 애썼다. 이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는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가장 가까이서 봅니다. 그래서 실망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로의 애씀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애씀을 놓치지 않는 부부는 갈등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힘이 있습니다. 같이 일할수록 감정이 커지는 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역할이 겹치고 말투가 급해지고 퇴근선이 사라지고 내 편이라는 감각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부가 함께 일할 때 필요한 건 서로를 더 몰아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을 나누고 말투를 조심하고 퇴근선을 만들고 다시 서로의 편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부부가 함께 일할 때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말투가 상처가 되었던 순간이었나요? 역할이 애매해서 답답했던 순간이었나요? 아니면 같이 있는데도 내 편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순간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댓글이 또 다른 부부에게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름을 이해하면 관계는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